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은 솔직하게, 조금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아무리 답답하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방식에 대해 제가 비판을 해왔지만 매경기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토트넘의 승리를 응원하면서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라도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경기를 보고 또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커리어에 있어서 그야말로 앞날이 보이지 않는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시기, 이 최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2025년 1월을 앞둔 이 시점에서 두 가지뿐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즉시 경질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손흥민 선수는 최대한 빨리 토트넘을 떠나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올해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경기인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경기를 앞둔 영국 현지 보도와 전망 기사 등 이것들을 분석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최종전 19라운드 경기 토트넘은 한국 시간으로 12월 30일 월요일 0시에 안방에서 울버햄프턴 원더러스를 상대하는데요. 저는 이 경기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뛰든 교체로 뛰든 어찌됐거나 관여할 텐데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에 상대팀을 응원한다는 것은 정말 저 스스로도 굉장히 꺼리고 싶은 일이지만 이 경기는 토트넘이 울버햄튼 원더러스에 참패를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경기가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열린 브라이튼 대 브렌트포드, 아스널 대 입스위치의 경기를 통해 마무리가 됐는데요. 브라이튼과 브렌트포드가 0대 0으로 비기면서 나란히 승점을 얻었고 이로 인해 브라이튼이 승점 26점 12, 브렌트포드가 승점 24점 11위가 되면서 토트넘의 순위는 12위로 내려갔고 이제는 정말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보다 강등권이 더 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아스널이 입스위치 타운에 1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승점 36점으로 2위니까 토트넘과 아스널, 이제 북런던 더비 관계인데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죠. 승점 차이가 13점이나 벌어졌으니까 올 시즌 죽었다 깨어나도 토트넘이 아스널보다 좋은 순위를 기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이번 19라운드 상대인 울버햄튼과의 승점 차이가 8점에 불과해요. 맞대결에서 패배한다면 승점 차이는 5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13위 웨스트햄, 14위 맨유, 15위 에버턴, 16위 크리스탈 팰리스 등 직접적으로 강등 위기에 처해 있는 팀들과의 승점 차이가 크게 좁혀질 수 있어요. 14위까지 순위가 떨어질 수 있고 현재 15위와 16위인 에버턴, 크리스탈 팰리스가 좋은 경기력과 성적을 내고 있는 가운데 이 팀들과의 승점 차이가 3점까지 좁혀질 수 있습니다. 에버튼이 노팅엄에 승리하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유력한 사우스햄프턴전 승리를 이뤄낼 경우 승점 20점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정말로 토트넘은 강등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날 팀들이 뉴캐슬, 아스널이라는 점에 있어서 연패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울브스와 자리를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울버햄튼과의 경기 영국의 런던 지역신문 더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는 예상 선발 명단에서 손흥민 선수를 제외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 피곤해서 지쳐서 부진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추가할모적인 진단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꼭 손흥민 선수가 필요 없다라기보단 요즘 지치고 나이가 들어서 힘드니까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아마 이번 경기는 빼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전망이 어찌 보면은 토트넘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댄 킬패트릭 기자의 보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은 토트넘 구단 내부 내지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관점과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손흥민 선수 없이 울버햄튼과의 홈 경기 제대로 칠 수 있을까? 그 내용과 결과를 응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문제는 토트넘의 수비 라인 상황입니다. 최근 벤 데이비스 선수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 맞춰서 복귀할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있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곧 복귀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울버햄튼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기자회견에서 벤 데이비스가 훈련 중 다시 다치면서 2주 정도 더
최소 2주, 몇 주 더 부상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 경기 전문 센터백 없이 치러야 하는 위기에 닥쳤습니다. 18살인 아치 그레이도 사실 오른쪽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인데 올 시즌 워낙 부상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왼쪽 풀백도 보고 센터백도 보다가 최근에는 센터백을 더 많이 보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라두 드라구신이 노팅엄과의 경기 발목 부상을 입다 보니까 이 선수도 울버햄튼전 출전이 미지수예요. 그래서 스탠다드에서는 이 경기 벤탄쿠르가 센터백으로 그레이의 짝이 되거나 10대의 2군 선수, 유스 출신 선수 RP 도링턴이 뛸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필요했던 휴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클루셉스키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 브레넌 존슨이 왼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되고 브레넌 존슨이 역시 지금 포스테코글루감독 기대하듯이 제일 높은 위치에서 골을 노리고 솔랑키가 많이 내려와서 커버해주고 압박하고 클루셉스키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이런 존슨을 위한 공격 구성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수비라인에 제드 스펜스까지 퇴장을 당하다 보니까 페드로 포로가 오른쪽 풀백, 우도기가 왼쪽 풀백으로 뛰면서 또 벤탄쿠르를 센터백으로 놓는다면 비수마 메디슨에 또 사르까지 지쳐있으니까 베리바를 선발 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매체 90미닛은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울버햄튼과의 경기 선발 출전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을 하면서 내놓은 코멘트와 기자의 글이 굉장히 불쾌하고 모욕감을 느끼는 내용이에요. 손흥민 선수는 더 이상 프리미어리그의 빡빡한 일정적 요구를 감당할 수 없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예비 옵션과는 그래도 실력 차이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도 주장 손흥민이 처음부터 출전해야 할 것이다. 손흥민 선수의 체력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최전방 공격수로 뛰면서 유럽의 10대 리그, 10개 리그에서 공격수 중 가장 많은 스프린트 횟수, 가장 많은 수비 가담, 가장 많은 전방 압박, 가장 많은 활동거리를 기록했으며 30대 이상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활동거리를 기록하면서 체력이 소진이 됐고 올 시즌엔 그런 축구 전술의 여파로 햄스트링 부상이 2번이나 발생을 했으며 그런 가운데 그나마 최근 솔랑키가 그 부담을 덜어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조금은 해소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존슨이 덜 뛰고 손흥민 선수가 많이 뛰는 상황 속에서 또 오도베르와 히샤이손까지 부상을 당하고 베르너가 부진하니까 계속 경기를 뛰는 과정 속에 이 정도 일정이면 손흥민 선수를 알아서 더 이상 프리미어리그의 빡빡한 일정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토트넘 선수라면 누구나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클루셉스키도 완전히 지쳐서 폼이 떨어졌고 존슨도 최근에 벤치로 내려갔다가 나온 게 본인도 지쳐서 경기력을 못 내고 있기 때문인데 마치 손흥민이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 못하다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말도 안 되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후스쿼드닷컴 역시 손흥민, 솔랑키, 존슨의 트리톱을 예상을 했어요. 저 역시 이 경기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베르너를 믿지 못하고 또 손흥민 선수를 선발해서 빼는 것이 팀의 공격 빌드업 과정과 전체적인 안정감에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정도는 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잘 활용하지는 못하는 감독이어도 항상 쓰는 감독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후스쿼드닷컴은 드라구신이 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현지의 멘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풀핏이 아니어도 조금은 강해시킬 수 있다. 부상이 더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무리해서라도 뛰게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드필드는 메디슨, 벤탄쿠르, 클루셉스키를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수마가 현지에서는 센터백 훈련을 실시했다라는 내부 정보도 나오고 있으니 드라구신까지 여기서 무리해서 뛰었다가 부상을 당할 경우 그 이후 일정이 더 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레이와 비수마의 센터백 조합이 더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기사 하나가 나왔어요. 영국의 런던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더 아이라는 인터넷 매체가 최근 지면까지 내고 있으면서 더 아이페이퍼로 새롭게 이름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 아이페이퍼에서 스포츠 분석 컬럼을 공개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에 대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진실에 직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정말 추가할못 기자가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깎아내리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 손흥민 선수를 이제는 선발에서 내리고 주력에서 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에이징 커브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손흥민이 몇 주 동안 공백기를 가졌다. 즉 손흥민다운 모습을 못 보였다. 노팅엄의 0대1로 패배할 때의 부진은 그 한 경기만 못한 게 아니라 최근 계속해서 부진해왔던 여러 사례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라면서
가면서 지속된 현상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토트넘이 전반전에 주도권을 쥐고도 뒤졌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득점 기회가 왔을 때 존슨에게 공간이 있는데 패스 안 하고 슈팅을 때려서 기회를 놓쳤던 게 아쉬웠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존슨이 훨씬 더 부진한 플레이, 날려먹는 플레이, 다른 선수들이 보였던 그런 것들은 지적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하나의 슈팅을 그나마 시도했던 것, 프리킥을 제외한 그 하나의 슈팅을 시도했던 것을 책 잡은 것이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시급한 문제, 손흥민 선수의 부진이 숫자에 가려져 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최근 5경기 3골 2도움으로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지만 더 넓게 경기를 보면 아슬아슬한 수준이었고 운 좋은 기록이었다. 과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리버풀전 3대6 패배 당시 게리 네빌이 손흥민 선수를 최악의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전방 수비의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로 인해 알렉산더 아놀드가 프리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손흥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압박 구조를 촘촘하게 구조적으로 타이트하게 만들지 못한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문제인데 이걸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 뒤집어서 씌우고 있는 것이죠. 평소 팬들의 사랑을 받던 손흥민 선수의 역습 공격 실패가 팬들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면서 영국 현지의 추갈모 팬들의 반응까지 소개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리고 너무 많이 경기를 뛰고 있다. 포스테코글루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속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희생적인 역할을 강요하면서 생긴 문제이지 손흥민 선수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닌데 이런 여론과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보도입니다. 물론 북런던에서 10년 동안 활동한 손흥민의 미래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했어요. 계약 기간이 7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 토트넘은 1년 연장 옵션을 갖고 있고 이것을 행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라고 DI도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32살인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승계할 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후계자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티모 베르너는 입단 이후 3골밖에 넣지 못했다. 마이키 무어는 성인팀에 처음 합류했을 때는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미스터리한 바이러스 문제로 10월 이후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는 데다 고작 내년 여름이 되어야 18세가 되는 어린 선수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그 후계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월 내지 내년 여름에 영입 목표 선수로 조너선 데이비드 같은 최전방 자원이 아닌 울버햄튼의 마테우스 쿠냐 같은 측면과 전방과 이선 전체를 오가는 득점원 이런 선수가 현실적인 옵션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유라면서 지금 토트넘은 솔랑키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공격 영입 대상으로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 선수를 찾고 있다라고 언급한 거예요. 물론 내년 여름에 손흥민 선수가 떠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면서도 앞으로는 보강 선수를 영입해서 손흥민 선수의 업무량을 줄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제 손흥민 선수를 로테이션 멤버 내지 인수인계 멤버로 한 급 내리면서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만 쓰고 우리는 인수인계해서 새로운 체제로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손흥민 선수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1년만 쓰고 내보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커리어의 전성기를 제대로 지원해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 시즌 입스위치 타운전 홈경기 패배, 풀럼전 무승부 모두 손흥민 선수가 초반에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기대 득점도 떨어졌다. 좋은 기회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기대 득점이 이전보다 기록상 내려간 것은 좋은 위치에서 패스가 안 오고 좋은 위치를 본인이 차지하지 못하는 득점이 유망한 위치를 차지하게 못하게 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공격 동선 때문이라는 것을 이 추갈못 영국 기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유전 카라바오컵 기막힌 코너킥 득점 그리고 첼시전에도 세트피스만 잘했지 플레이 상황에선 좋지 않았다. 그리고 사우스햄튼이 불운한 정말 못한 팀이었는데 그 경기에서 1골 2도움으로 공격 포인트가 과장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지만 노팅엄전 전반전의 경기력에 대해서 DI는 레인저스전 베르너의 졸전과 대등한 수준이었다까지 혹평을 했습니다. 당시 베르너의 경기력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격렬한 공개 비난을 할 정도로 부진했는데 손흥민은 그동안 잘했던 게 많아서 신용이 남은 것이 그런 비판을 안 받은 이유다라고 하면서 노팅엄전은 그 정도 수준으로 졸전이었는데 81분에야 교체된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좀 더 믿었기 때문이다라며 사실 노팅엄전의 경기력 베르너급이었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최근 잘하다가 노팅엄전에 부진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본다면 저는 변순이 선발로 다시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맨시티전 손흥민 선수가 4대0 승리를 이끌 때 어시스트를 기록했죠. 그때의 특징이 뭐냐? 존슨이 벤치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로마전 존슨이 선발대로 뛸 때 함께 뛰면서 골을 넣었지만 그 골은 페널티킥 득점이었어요. 그 뒤 존슨과 함께 뛴 풀럼전, 본머스전 굉장히 부진했고 경기도 졌고 졸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슨이
53분에 일찍 교체된 첼시와의 경기 마지막 순간 존슨이 나가고 나서 손흥민 선수의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한 골을 넣고 3대4로 졌죠. 그리고 다시 존슨이 선발로 뛴 레인저스전 1대1 무승부 졸전이었습니다. 그 이후 존슨이 벤치로 내려가자마자 사우스햄튼전 5대0 대승 1골 2도움을 했고 맨유전 4대3 승리 때도 존슨이 벤치에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골도 넣고 좋은 경기력을 보였어요. 리버풀전 저는 손흥민 선수 개인적인 경기력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존슨이 벤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공격적인 상황들이 있었는데 마무리가 좀 아쉬웠던 것은 맞지만 그래도 경기력이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노팅엄전에 다시 솔직히 경기력이 안 좋았던 이유 존슨이 선발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존슨이 뛸 때 그리고 우도기가 함께 뛸 때 이런 포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발 명단과 달리 실제 경기가 운영될 때는 우도기가 함께 뛸 때 우도기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그 인버티드 풀백으로 공격을 이끌고 솔랑키는 사실 매경기 최전방 공격수지만 평균 위치가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서 미드필드 라인에서 공을 받고 움단하고 수비도 가담하고 연계도 해주고 뭐 그러면서도 전방 압박도 해주니까 솔랑키는 이타적 역할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우도기의 뒤를 커버해주고 우도기와 함께 빌드업을 만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우도기가 인버티드로 올라가고 존슨이 위에서 안 내려오기 때문에 중원 숫자가 부족해져요. 그리고 비수만은 항상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서 후방 빌드업에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원 숫자가 부족해서 솔랑키가 내려오고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건 과거 콘테 감독이 두 번째 시즌에 손흥민 선수를 거의 미드필드에 가깝게 썼던 이유, 손흥민 선수가 그나마 공을 잘 안 잃어버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패스미스가 없고 또 영리하게 경기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건데 그게 손흥민 선수가 현재 토트넘 선수들 안에서는 잘하지만 본인의 최대 장점은 아니거든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뒤에 받쳐놓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보이는 클루셉스키나 존슨처럼 높은 위치로 옆이나 뒤에 있다가 올라가면서 슈팅을 때리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움직일 때 좋은 패스를 만들어주고 공을 지켜줄 선수가 없어서 손흥민 선수 그리고 솔랑키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솔랑키는 케인처럼 내려왔을 때 패스의 능력이 좀 훨씬 떨어져요. 왼쪽 각은 못 보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잉여가 되는 거예요. 클루셉스키는 측면에 뛰든 공미로 뛰든 이렇게 최전방으로 올라가서 본인이 공을 몰고 가면서 슈팅하는 역할을 맡고 존슨은 그냥 위에서 기다리다가 빈 공간이 생겼을 때 본인이 다른 선수들이 만들어준 공간으로 프리해졌을 때 슈팅만 때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클루셉스키와 존슨은 많이 뛰면서도 그나마 덜 지치고 돋보이는데 손흥민 선수는 더 지치고 더 돋보이지 못하고 무력해 보이고 게다가 많이 뛰다가 슈팅기가 간만에 오면은 거기에서의 결정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전술적인 이유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부진해 보이는 것이지 나이가 들어서 경기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경기를 보는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가치를 더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 감독이 전술을 바꾸거나 본인이 팀을 떠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울버햄튼전에 제가 토트넘의 패배를 바라는 이유는 객관적인 전력, 지금까지의 성적, 순위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토트넘이 이기는 게 당연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참패를 당할 경우 더 이상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베팅업체 포어벳은 토트넘이 이 경기 승리할 확률을 48%로 매우 높게 봤고 무승부 23%, 울버햄튼의 승리 확률을 29%로 보면서 토트넘이 3대1로 이길 거라고 전망했어요. 노팅엄을 상대로는 노팅엄의 승리를 전망했고 그 외에도 토트넘보다 전통적으로 약세인 팀들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이렇게까지 높게 보지 않았었는데 이 경기는 토트넘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 유럽의 스포츠 베팅 업체들도 토트넘의 승리 배당률을 1.62배, 무승부 4.73배, 울브스 승리가 4.50배니까 토트넘의 압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9라운드 경기 일정 중에 크리스탈 팰리스 대 사우스햄튼이 최하위잖아요. 물론 감독을 바꿨고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 사우스햄튼을 이길 정도 확률과 토트넘의 울브스전 승리 확률을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자들, 현지 매체들도 지금 토트넘이 굉장히 부진하고 울버햄튼이 새로운 감독과 함께 변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기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스포츠몰은 1대1 무승부를 예상하면서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공간을 많이 내주지 않는 울브스를 상대로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은 고전할 것이다. 페레이라 감독의 울브스는 런던 원정에서 승점을 얻는 것, 무승부만 거둬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후스코드닷컴도 2대2 무승부를 예상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 리버풀전뿐 아니라 노팅엄전도 패배했고 반면 페레이라 감독이 부임한 울버햄튼은 연승을 거뒀다. 무실점 2연승을 거뒀다. 그러나 양팀의 전력을 고려한다면 비길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 흐름으로 보자면 울버햄튼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비토르 페레이라 울버햄튼 감독은 본인이 부임하자마자 팀을 바꾸고 반등시킨 배경으로 선수들에게 에너지와 자신감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결과를 얻으면 선수들이 감독을 믿기 시작하고 동료들과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본인의 철학과 방향성도 있고 좋은 축구로 이기고 싶지만 일단 이기면서 가자. 이기면서 차근차근 스타일을 입히자라고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페레이라
비에이라 감독은 지더라도 우리 방향을 밀어붙이자라고 강조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는 선수들을 끌어올리는 방향이 다릅니다. 방식이 달라요. 게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아시아에서 일할 때 본인은 중국의 상하이 감독, 포스테코글루는 일본의 요코하마 감독을 할 때 두세 번 맞붙었는데 그래서 잘 알고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좋은 축구를 하는, 매우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이라서 나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슬롯 감독이 말한 것처럼 너 계속 그렇게 축구해라. 나는 그런 너를 잘 요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토트넘이 울버햄튼에게 참패, 그냥 패배가 아닌 확실하게 경질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3골차 이상의 참패를 당해서 1월부터는 토트넘이 새로운 감독과 재정비하고 그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해서 그나마 후반기에 도전할 수 있는 컵대회 우승을 노려서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토트넘 시즌에 우승의 희망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로 간다면 1월 9일 리버풀과 카라바오 4강 1차전도 패배가 자명하고 저는 오브리그 팀이지만 탐 워스와의 FA컵 3라운드 경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로파리그 마지막 리그 페이지 2경기도 어찌 될지 몰라요. 16강을 위한 플레이오프는 나갈 수 있겠지만 그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부디 이번 울버햄튼전은 참패를 당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즉각 경질하는 상황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토트넘이 울버햄튼전 패배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지지 않을 수 있겠죠. 무승부를 한다거나 졸전이지만 아슬아슬하게 이긴다거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지 않고 또 쭉 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저는 손흥민 선수가 1월 이적 시장이 열려있는 기간 안에 시즌 끝까지 보지 말고 이적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본인의 의지도 표명하고 구단과 갈라서더라도 본인이 정말 10년 동안 뛰어왔던 토트넘에 대한 애정으로 그 애정을 지키고자 팬들을 존중하고자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로 보이고 있지만 구단에 공식적으로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고 언론에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 시점에서 손흥민 선수가 필요할 프리미어리그 내의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언저리에 있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지금 컬럼 윌슨이 사실상 커리어를 끝내야 할 정도로 잦은 부상으로 공격 라인에 이탈해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경험이 더해진다면 지금 아슬아슬하게 챔스권 경쟁을 하고 있는 뉴캐슬이 힘을 받을 수 있고, 뉴캐슬은 꾸준히 손흥민 선수와 연결되는 팀이에요.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지금 총체적 난국이죠. 혼란의 득점은 멈췄고 베실바는 나이가 들었고 더브라이너는 많은 경기에 출전시킬 수가 없고 필포든도 침체하고 있고 도쿠와 그릴리시 왼쪽에서 사실 결정력이든 맨시티급의 실력이든 못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맨시티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즉시 전력으로 데려와서 팀을 쇄신하고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라면 손흥민 선수겠죠. 손흥민 선수가 먼저 가고 싶다라고 맨시티에 얘기한다면 그 협상 테이블은 충분히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 뛰고 있고 역시 챔스 진출권 도전에 아슬아슬한 승점인 에스턴 빌라 역시 손흥민 선수를 충분히 원할 팀이고 그런 자금이 있는 팀이에요. 맨시티, 뉴캐슬, 에스턴 빌라에 가서 올 시즌 FA컵 우승을 노리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노리는 그런 커리어를 만들어 간다면 저는 충분히 손흥민 선수의 남은 커리어 잘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1월에 포스텍을 자르든 그렇지 않다면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요청하든 해야 됩니다. 정말 이 메시지를 손흥민 선수에게 전하고 싶어요. 남은 커리어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서 안 됩니다. 아직 전성기 좋은 경기력, 좋은 몸 상태 유지할 수 있는데 포스텍과 함께하면 시간 낭비고 몸만 상합니다. 반드시 결단이 내려져야 됩니다. 과연 울버햄튼과의 경기 이후 어떤 결단이 내려질지,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질 상황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